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과 결심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운동을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대장암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유명한 금연 전도사이십니다.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을 지내신 박재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박재갑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늘 건강하게 배시고 그다음에 아주 활기차신데 건강 비결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선 잘 자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예. 잘 먹고 잘 자고. 자,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박재갑 원장님은 금연 전도사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암 걸릴 사람은 담배 펴도 걸리고 안 펴도 걸린다. 그건 뭐 꼭 그게 담배와 직결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암 전체 발생의 20%가 이제 담배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암이 담배 아니고도 이제 걸릴 수 있는 원인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전체 암 발생의 20%또 전체 암 사망자의 30%가 담배라는 얘기는 담배가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암표도 걸린 분은 이제 유전적인 다른 소인도 원인 있고 때문에. 직업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거로 걸린 거지 꼭 담배 안 펴서 걸렸으니까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주된 원인은 어쨌든 흡연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예. 자, 담배 마일리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건 어떤 구상입니까? 당시 아마 이현재 부총리 재경부 장관 계실 때 예. 제가 그랬어요. 담배를 피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심정이 들 거다. 아니 그 담배를 끊으라고 담배값을 올린다면서 그 돈을 전부 딴 데다 쓰니 아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무슨 봉이냐.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담배값이라는 것이 조금 올려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2,000원을 올렸지만은 그때도 이제 제가 정의화 의장님 뵙고 여쭐 때 이제 의장님이 여러 자료를 어서 입수하셨더라고요. 보면 예. 2,000원이 아니라 5,000~6,000원을 올리면 거의 다 끊는 거로 조사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끊게 하려고 담배값을 올리려면 그걸 다 발표하고 예. 5,000~6,000원을 올려야 다 끊으십니다. 지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 이제 그러려면은 그 올린 돈을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마일리지로 예를 들면은 본인이 실명으로 나는 담배 살 때 내 좀 자기 크레딧 카드를 쓴다든지 예. 내 이름을 확실히 대고 하면 그분 앞으로 인상분에 대한 상당 부분을 적립을 해주면 예. 담배 피는 분이 나 진짜 나를 생각해서 담배값 올린 거지 이 돈 뜯어다가 딴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이러지 않겠냐. 네.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경제 관료 입장에서 그게 복잡하다고 그게 쉽지 않다고 이제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심리적 저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담배값에다가 이제 경고 그림을 넣자 이건 실현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건 이제 국제 협약에 당연히 넣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근데 참 그거 들어가는데도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또
딴 나라에서 벌써 도입이 됐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늦게 들어간 편입니다.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담배에 관한은 아주 그야말로 강경한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신 겁니까? 저는 원래 이제 대장암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라서 담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3년부터 국민 암 사망 1위가 암으로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가 이제 89년인데요. 복지부의 담당 과장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형님 형님이 암학회 총무도 하고 그러니 이게 청와대에서 지금 암 대책을 짜라는데 암 대책을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꽤 괜찮았어요. 예. 달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가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국립암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에 놓고 암 대책을 짜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89년인데 뭐 하여튼 오래 걸려 가지고 이제 2000년에 이제 개원이 되면서 제가 이제 초대 원장으로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라. 내가 만들자고 한 암센터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암으로 안 돌아가시게 하는 작전을 짜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국립암센터 또 거기에 원장한테 본인들이 다 전문이 아니니까 이제 제가 최고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암으로 안 죽게 하려고 국립암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국립암센터 원장이 할 일이 뭔가 거기서 보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제 암 환자를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치료에 대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부에서 공단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수가를 보존해 이렇게 주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에 국립암센터 원장이 치료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건 바로 뭐냐.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겁니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 암이 요새 이제 치료도 굉장히 잘 되지만 요새는 또 일찍 발견되면 간단한 치료도 낫지만 암 치료라는 것은 상당한 고통과 경비가 따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건데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거는 현재 정부에서 카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저 의료기관이 이만큼 암에 안 걸리게 했으니까 얼마를 보존해 주자.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병원이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립암센터 원장 입장에서는 국립암센터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암센터를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민간 의료기관들이 하지 않는데도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저는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한 뭐 딴 역할들도 있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려면 무슨 원인으로 암에 걸리는가? 담배가 확실하고 담배가 이제 통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사망의 35%라고 보고한 데도 있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에 더 낮춰야 될 게 또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염 때문에 있는 암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돼가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간암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간염을 많이 앓았잖아요. 간염을 앓다가 이것이 치유가 안 되고 만성 간염으로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된 분들이 오랜 동안 가다가 이제 간암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간암의 70% 전후가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었고요. 근데 B형 간염에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백신이 개발되고 국민들한테 아예 의무 접종으로 하는 바람에 과거에 10% 이상이 보균하고 있던 B형 간염 보균율이 지금 0.1% 이하 아마 더 떨어진 거로.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은 우리가 거의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담배와 감염과 아마도 우리도 술도 영향이 있을 텐데 술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국가적으로 우리가 내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염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거의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리나 이제 차이가 없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남았던 것이 담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암센터 원장 때 원장이 돼서 이제 처음에 담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심포지움을 해서 그때 첫 1회는 저쪽 예술의 전당 그 세미나실에서 했어요. 하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세미나에서 막 듣는데 제가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팔고 있다니 이렇게 나쁜 것을 예? 이제 국가가 허락을 해서 담배를 이렇게 유통이 돼도 되는 건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심포지움 때 저는 이제 심포지움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담배 소비자, 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 이 단체를 다 같이 왜냐하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소비자 단체장이었으신 것 같아요. 저보고 그래요. 박 원장님, 담배가 그렇게 나쁘신 줄 알았으면 만들어 팔질 못하게 해야지 왜 팔아놓고 우리 보고 자꾸 못 피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맞다. 회장님 말이 맞다. 내가 보니까 이건 피는 분 잘못이 아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파는 행위가 이건 완전히 잘못된 행위다. 그게 2000년, 2001년 그때부터 저는 지금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정부를 대상으로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만들어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요. 2001년 6월 20일 날 국립암센터 개원식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제 테이프 커팅하고 그 로비에다 제가 암 표본을 쭉 놓고 담배 핀 분의 허파, 새카만 폐암 이걸 놓고 거기서 마이크에다 대고 그랬어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안 팔겠다 하는 뭐 입법 예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담배를 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담배는 만들어 팔면 안 된다. 이걸 이제 2001년엔 국내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님 앞에서 2004년에는 IRC라고 유엔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프랑스 리옹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는 17나라 대표가 모였을 때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담배라는 것은 이거는 만들어 팔면 안 되는 독극물 마약이다. 이거를 주장했더니 17나라 중에 한 2나라 대표가 그게 실현성이 있겠냐. 그래요? 요시. 그런데 이제 거기 아주 유명한 오래된 대가가 자톤스키라고 폴란드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왜 우리가 아직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는 네가 세계 최고 리더다 이거 저보고 노인네가 저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 자톤스키한테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담배 없는 세상 연맹을 우리가 창설해서 각 나라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지 말자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멤버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얼라이언스를 하자. 그게 2004년 그 사람 편지가 저한테 도착한 게 2004년 11월 11일인데 그날이 이제 뭐 빼빼로데이라고 남들은 그러지만 폴란드 그 사람은 자기네 나라 독립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독일이 패망한 날이라고. 그게 이제 2004년 11월 11일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리옹 이제 그 다음에 리옹에 회의를 갈 때 이제 어떤 선언을 이끌어내고 싶어서 아시아 나라의 그 당시 8인가 9나라 대표들을 모아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중국도 부르고 일본도 부르고 태국도 부르고 싱가포르 부르고 이렇게 9나라가 모아가지고 아시아 암센터 원장 연맹을 만들고 거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합의문을 앞으로 우리가 담배는 만들어 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뭐 이런 선언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음에 리옹에 가가지고 그걸 내놓고 원장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그때 전체 22개 나라가 사인을 하고 합의해서 리옹 선언이라고 배닝 토박과 앞으로 우리가 담배는 경작과 제조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자 하는 리옹 선언을 2005년에 이끌어냈죠. 자, 담배가 이렇게 이제 해로운데 그러면 왜 이걸 도대체 국가에서 파는 걸까? 뭐 세수가 뭐 관련돼 있을 거고 말이죠. 네. 또 일부에서는 흡연권도 개인의 권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매일 담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그 현장을 지금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입니다.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방광암으로. 이제 담배를 피면 결국은 이제 암으로 고생을 하세요. 근데 되게 담배 피는 분들 보시면 되게 마음이 착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못 끊어요. 네, 못 끊고 심성이 고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좀 센 사람들은 이제 말이야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피는 걸 보면 근데 결국은 눈에 보이거든요. 언제 되면 또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화가 정부에 대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담배가 독극물 마약 중에 우리 사회 가장 큰 넌센스 코미디가 바로 담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팔게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 국민을 하루에 약 160명을 죽게 합니다. 매일 하루에 우리가 공식 집계된 한국 전쟁 전사자가 지금 인터넷에 치면 전사 편찬 자료에 나옵니다. 그것을 3년 1개월로 나누면 유엔군까지 합해서 하루에 돌아가신 공식 집계된 국군과 유엔군을 다 합하면 157명인데 담배가 하루에 160명을 죽게 합니다. 매일 한국 전쟁 때 죽은 국군과 유엔군을 합한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담배 때문에 매일 죽습니다. 담배에 의한 전사네. 전쟁하다 전사하는 거는 영웅이 되죠. 근데 담배를 피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가족들한테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담배가 결국 또 못 끊는 이유 중 하나 중독성 아닙니까 이게? 담배 중독성은 이제 그 뇌과학 양리하는 제 동기 얘기 들어보면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중앙지검 거기서 제가 강의했더니 그 당시에 지검장 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래요? 대마초보다 더 독한 마약입니까?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나는 대마초 사범 취재할 때 담배 피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더 독한 마약 피면서 너 왜 순한 마약 폈냐고 야단쳤구만요. 제가 그러고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소에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담배는 독극물이다. 담배는 마약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과 의사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수술을 할 때 암 수술할 때 잘라낼 거냐 말 거냐지 잘라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죠. 담배를 간단하게 평하면 아까 그런 제가 2000년에 원장되고 첫 번 세미나 하면서 딱 더 긴 수식어가 필요 없다. 담배는 한마디로 독극물 마약이다. 왜 독극물이라고 그러냐? 10만 종, 그 담배 연기에 10만 종의 물질이 있지만 알려진 화학물질 4천 종의 물질이 있지만 우리가 독약 중에 가장 나쁜 독약이 일단은 청산가스 하나만 해도요. 청산가스는 옛날에 미국에서 사용을 시킬 때 그 사람을 의자에다 붙들어 놓고 청산가스를 불어서 이게 사진에도 떠요. 이 청산가스가 담배 연기수가 얼마나 들었냐. 이제 무슨 ppm 단위로 그 무게 단위로 나오는데 그걸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생화학 교수 보고 계산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나도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말고 그러면 담배 얼마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의 청산가스를 내가 먹으면 죽냐. 그걸 한번 계산해봐. 그랬더니 며칠 있다 오더니 원장님 담배 30가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딴 거 다 빼고 딴 독극물 다 빼고 청산가스 하나만 모아서 70kg 나가는 사람한테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다고. 치사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갑을 입에 물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심하게 피는 중독된 분은 하루에 3갑 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열흘간 핀 연기 속에 청산가스만 모아서 그 양반이 한 번에 먹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맞아요. 그다음에요. 또 하나. 폴로늄 210이라는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 그 러시아 스파이가 영국에 전향했을 때 러시아에서 암살한 거로 그 전에 언론에 나오던데 그때 쓴 독약이 폴로늄 210이라는 동위원소인데요. 이것이 담배 비료를 주고 나면 거기에 분해 산물로 담배 이파리가 이상하게 농축을 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담배 연기에 엄청난 그 동위원소가 예. 들어서 방사능이죠, 말하자면 방사능. 핵의학 교수 시켜서 분명히 문헌이 있을 거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저한테 문헌을 줬어요. 담배를 매일 2갑씩 피면 그 사람은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그 세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쭉 하면 이 기도나 이런 데 있는 세포가 받는 방사능의 양은 우리가 이제 가슴 사진 찍으러 가면 이렇게 기사분이 우리 옆에 손잡고 찍지 않잖아요. 자기는 저 속에 나부로 차폐된데 숨고 맞아요. 마이크에다 대고 숨 들이쉬세요, 참으세요, 탁 찍고 찍으면 나오세요. 이제 방사능 너만 쪼여라, 너 찍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죠.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 2갑씩 피면 매일 365일 가슴 사진 찍는 것만큼의 동위원소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폴로늄 210이라는 거는 무게 단위로 청산가스보다 훨씬 더 독극물로 돼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끔찍한 거는 우리가 발암물질이 하나만 검출이 돼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죠. 뭐 어디서 검출이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담배 연기에는 현재 70종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확인된 것이 아직 안 된 것이 또 있겠죠. 발암물질 종합 세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제가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준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 네. 병영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사병들 한창 나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동안에 병영 문화의 개선 중에 금연 운동을 많이 하셨고 특히 공군은 보니까 뭐 아주 박 원장님 덕분에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하고 복지부가 합의를 해서 이제 저는 솔직히 우리 후속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앞으로는 시중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좀 해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펴서 시중에 도니까 담배를 사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거지. 태어날 때 담배 피는 걸 아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담배 피는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감당할 정도로 줄면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은 앞으로 처방에 의해서 담배를 사도록. 그러려면은 흡연자 수가 약 100만 정도로 줄면 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 100만 정도를 우리가 다 등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8,900만 흡연자가 100만 이하로 줄면 오케이. 담배 피는 분 우리가 잘못된 제도로 중독이 심해서 못 끊는 거니 등록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800만 정도 되는 거를 100만으로 낮추려면 효과적인 이제 금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는 군에서 다 담배를 가리켜서 제대시켰습니다. 군대 가서 배워라. 이 자식아 담배도 못 펴 사내가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환자들을 인터뷰할 때 날 묻거든요. 담배 피는 언제 폈냐? 그러면 사실 군에 가기 전에 배운 사람은 극소수고 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거꾸로 이제는 군에서 담배를 다 끊게 해보자. 왜냐하면 훈련 기관에는 담배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부랑 국방부 합의하에 2006년서부터 13년까지 거의 8년간을 생도들이 임관 전에 1시간씩 저한테 강의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ROTC가 해마다 4천 나옵니다. 그다음에 육사, 해사, 공사, 3사 1,000명, ROTC 5,000명을 8년간 4만 명을 임관 전에 1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 요점은 딴 게 아니고 소대장이 됐을 때 소대원은 소대장의 친동생이다. 친동생이 독극물 마약을 군에 왔을 때 다 끊고 나가게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냐. 그랬더니 생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소대장이나 중대장 돼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육해공군 ROT 다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성일환 공군 총장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이제 공군의 특성이 더 그렇죠. 조종관을 잡는 분들이
높은 상공에 올라갈 때 담배는 일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혈중의 산소 농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실 아마 선진국에서 파일로트가 담배를 핀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나라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환 총장님께서 공군에 아주 적극적인 금연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군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종사들한테는 뭐 필수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네. 나는 정말 올해는 금연을 꼭 해야겠다. 네. 이런 분들한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분명히 담배를 펴면 몸이 망가집니다. 예. 몸이 망가졌을 때 가족들한테 본인도 그렇지만 이렇게 못할 짓이거든요. 또 간접 흡연 간접 흡연도 문제지만 예.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자기의 처나 자기의 자녀들한테 정말 나중에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끊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해 결단 무조건 금연 과감하게. 그렇죠. 자, 이제 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여전히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암 치료 수준이 뭐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상당한 수준이 아니라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전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 최고 수준입니다. 예. 왜 그러냐? 제가 1995년도에 이제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그 복지부에 가서 이제 국장님한테 장관님 결재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추진단을 만들고 뭐 해서 96년서부터 그 계획이 되고 99년서부터 저소득층 2000년서부터 이제 해서 2004, 5년 김대중 대통령 업무 보고 때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렸으니 5대 암까지 확대되고 네. 지금 폐암을 포함한 이제 6대 암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약 2,700만 명 이상이 5, 6대 암이 무료로 반은 우리 국민의 반은 또 나머지 반 잘 사는 분 반은 10%만 내면 이런 나라가 도시국가 몇 개 빼놓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적 선진국 암 관리.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짤 때는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자기네가 볼펜으로 쓴 총리 모시고 한 회의 자료를 볼펜으로 쓴 것까지 나한테 다 보내줬어요. 나 참조하라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나오겠네요. 아니 오지요. 네. 그렇게 와서 그다음 또 우리 교수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우리가 미국보다 치료 성적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뭐 돈 좀 있다고 미국으로 가면은 더 잘 치료받을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한국이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자, 예. 그 암도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말하자면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어떤 암들은 가라앉고 어떤 암이 최근에 또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남자분들한테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전립선암이 거의 남자 암 셋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약 네. 33%. 우리는 4%가 지금 8% 막 해서 우리도 막 오르고 있어요. 네. 일본은 벌써 몇 년 전에 17점 몇 프로로 거의 1등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대개 이래요. 통계가 질병 통계를 보면 미국의 한 20, 30년 뒤에 일본이 쫓아가고 있고 네. 일본의 20, 30년 뒤에 우리가 패턴을 밟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남자 친구들이 암 걸렸다 그러면 쟤도 전립선암, 뭐 나도 전립선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은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순한 암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방치하면 돌아가시지만. 예. 그래서 전립선암이 남자들한테는 앞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성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회 여건 때문에 아이를 못 낳거나 또 젖을 못 먹이거나 뭐 이러면 이제 생리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유방암, 아까 말씀드린 자궁 내막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앞으로 돼 가는 거죠. 자, 원장님은 이제 그 대장암 수술 네. 지금까지 총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한 7천여 명 했는데요. 7천여 명. 했는데 이제 가능했던 것은 저를 도와주는 이제 수련의 또 펠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혼자 배를 열고
닫을 때까지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7천여 명 그 대장암 수술할 때는 하루에도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한 번. 하루에 제일 많이 할 때는 4명, 5명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수술방이 2개에서 이 방 끝나면 저 방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 방 갔다가 또 이 방 준비하면 또 이리 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한 7천 명 정도면 뭐 완전히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도 그냥 바로 하시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제자들이 하는 수술을 보면요. 아주 신의 경지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 하는 걸 보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들 것을 보고 걔네들은 더 발전시키는 거죠. 점점. 장비도 그래서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를 제 제자들한테 소개할 때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참 다행이에요. 예. 그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고기들 먹고 섬유질 성분 많이 먹으면 대장암 덜 걸린다 그랬는데 언제서부턴가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미약하고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으로. 운동을 하라. 아예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대장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효과. 몸을 움직이면 여러 가지 호르몬도 암을 대장암이 덜 걸리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뭐 잘 아시지만 우리 몸에 있는 변도 몸을 움직이면 잘 빠져나가고 몸에 고여 있지 않고 사실은 지금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국립암센터 원장 때는 내가 우리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시게 하려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딱 하나 담배구나 하고 이제 금연 운동을 하면서 금연 운동도 그냥 운동이 아니고 독극물 마약을 정부가 안 팔아도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였다면 또 이제 2010년에는 갑자기 저보고 이제 국립의료원 옛날 국립의료원 사실은 이제 그 원장을 하라고 몇 년 간격으로 한 2번 과거에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지만 그 내가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우수한 인력이 많다. 그런데 시스템이 문제다. 내가 갈 게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스템을 바꿨다고 또 저보고 맡아달라는 거예요. 암센터 잘했으니. 그래서 이제 가서 한 1년 반 제가 원장을 그때 이제 이름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제 바꾸고 공무원 체계를 법인 체계로 바꿨는데 그때는 묘하게 그 원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해놓고 그 이사회에는 복지부 차관, 교과부 차관, 행자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앙의료원 초대 원장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 차관 4분을 모시고 의장으로 회의를 한 겁니다. 작은 정부네. 그러니까 의사 중에는 직급이 제일 높은 분이 사실은 국립중앙의료원장입니다. 옛날에 국립의료원장이죠. 그때는 이제 생각이 사실 그런 자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의사 중에 직급이 제일 높게 됐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때 이제 생각은 암센터 원장 때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암으로 안 돌아가시지? 그랬는데 중앙의료원장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그럼 국민들이 흔히 돌아가시는 질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당시에 이제 국민의 5대 사망 질환이 첫째가 암, 둘째가 심장혈관 질환, 셋째가 뇌혈관 질환, 네 번째가 자살, 당뇨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남들이 저한테 묻기도 해요. 박 원장 중앙의료원장이 됐는데 암센터 원장 때는 그 담배 금연 운동을 했는데 중앙의료원장 때는 무슨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질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대장암 전문가니까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운동이라는 것이 일단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어봐라. 근데 그때 이제 또 우리 암센터에 또 우리 스테파나가 운동을 하면 암 사망이 10% 예방된다는 걸 또 발표를 하고 이거 봐라. 운동이 대장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암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혈관 질환 전문가, 뇌혈관 질환 전문가, 또 자살 전문가, 당뇨 전문가를 다 모아서 중앙의료원에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이 20-30%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살과 당뇨도 엄청 줄어요.
자살도 줄어요? 자살도 줍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게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완전히 그게 호전이 됩니다.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럼 또 그 당시에 이제 운동의 전문가도 이제 같이 했죠.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옆에 그 지금 삼성의료원에 계신 분인데 저보고 박원하 교수라고 원장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국민들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싶었는데 캠페인을 하고 싶었는데 원장님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근데 제가 그때 운동화를 무슨 뭐 건강을 위해서 신었던 게 아니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러 남부터미널 가다가 거기가 음다리 져가지고 몇 번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발 가게 가서 찾았더니 결국은 트레킹 하더라고요. 저 간편한 등산화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걸 신었더니 너무 편해서 늘 그걸 신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때 심포지움에 주장하는 것이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운동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하루에 매일 30분 이상 빨리 걸으면 이제 빨리 걷기는 기준이 뭐 1분에 몇 걸음 이건 누구도 계산하기도 어렵고 외울 수도 없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걸었을 때 약간 숨이 찰 정도가 그 사람한테 빨리 걷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운동의 장점이 그 빨리 걷기에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중앙의료원 기조실장한테 우리 직원한테 운동화 다 사줄 예산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앙의료원부터 운동화 신기 캠페인을 한다. 그러고서 바로 운동화를 전 직원 나눠주고 출근할 때 아예 운동화 신고 와서 직장에서 많이 걸어라. 뭐 계단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만든 용어가 운출생운. 운출생운. 그게 운동화 출근 생활 속 운동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사복을 입었는데 운동화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 캠페인 중에는 이제 금연 운동 그리고 운동화 신고 출근하기 운동. 자, 그 운출생운이 저는 굉장히 좋은 국가 정책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요. 잘 아시지만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을 잘 보십시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정책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있나. 다 돈 들어가죠. 엄청난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화 신고 빨리 걷기는 국고 지원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맨발로 안 다니고 뭐 또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길을 잘 뭐 누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어떤 운동도 잘못하면 제가 요새 주말에 이제 자전거를 타지만 아차 하면은 부러지거든요. 자전거도 사고 날 수 있죠. 사고 날 수 있죠. 그렇지만 빨리 걷기는 빨리 걷기에다가 뭐 충돌해서 뭐 혼상태 빠졌다 이런 거 없거든요. 자, 그럼 새해는 이제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제 담배 혹시 태우시는 분은 담배 끊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자, 근데 운동도 사실은 보면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적당한 운동이. 그걸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아내만 해도 제 아내가 이제 지금 71살인데요. 구청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해요. 뭐냐면은 할머니들 에어로빅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나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땀 흘리고 이렇게 몸을 흔들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어른들께서도 어떻게든 이제 뭐 일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노동을 하시지만 그것도 이제 제가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그럼 운동과 노동 간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망치질 그러면 이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 들어가는 건 요 근육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전신 근육을 쓰는 게 운동이랍니다. 전신 근육. 전신 근육. 그러니까 노동을 하시면서 나는 하루 종일 노동하니까 나는 뭐 운동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전신 근육을 쓰면서 노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이렇게 쭈그리고 밭을 맨다 그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빨리 걷기는 사실은 전신이 운동이 된답니다. 빨리 걷기는. 빨리 걷는 게. 이제 손도 막 흔들고 그렇죠. 몸이 막 허리도 흔들면서,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어촌에 계신 어른들한테 새해에 권한다면 이제 두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 담배는 당연히 이제 예. 피시면 안 되고 주위에서 누가 피면 덕담을 해서 잘 끊도록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가끔 이제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고 너무 양반같이 점잖게 걷는 것도 좋지만 때로 좀 빠르게 걸어서 땀을 좀 내시게.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다 좋은 차로 모셔서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손잡고 많이 산보하고 걷고 산책하고.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천이 아름답습니까? 그럼요. 많이. 요즘 제 아내가 말이죠. 그 아주 특이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저보고 뭘 자꾸 시켜요. 네. 부엌에 가서 뭘 갖다 달라. 네, 네. 건너방에서 갖다 달라. 네. 근데 꼭 앞에 뭘 붙이냐면 운동 삼아서. 이거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네.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어떨 때는 이제 이제 손목이 불편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집안 청소를 제가 하는데 예. 헬스장이다 집이. 예. 그러니까 이제 걸레를 갖고 전체를 하고 나면 1시간 땀이 쭉 나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헬스장 가서 땀 흘릴 필요 없고 집에서 그럼 안 해도 좋고 나도 운동이 되고 이거 꽤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오히려 요새 이제 리모컨 가지고 이러는 바람에 운동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옛날에는 예. 하다못해 키러가고 맞아요. 끌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 자, 이제 원장님을 뵈면은 뭐 가끔 저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금연 운동 또 걷기 운동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뭐 화가시잖아요, 지금 화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이제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세계적인 대가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에 제가 나가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제자들을 자꾸 이제 피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피해 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누구하고 내가 잘할 이유도 없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제 그림도 사실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중앙위원장 사표를 냈더니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갑자기 한가하면 좀 그럴 테니 취미 활동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취미로 그림 그리는데 당신도 옛날에 애들하고 이렇게 그릴 때 보니까 솜씨가 있는 것 소질이 같으니 해라. 그래서 예. 이제 2011년서부터 이제 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정식 저 작가시고 저도 작품을 봤습니다만 대단하세요 정말. 예, 존경스럽습니다. 자, NBS 초대석에 기왕에 모셨는데 네. 농업인들 위해서 말이죠. 농사를 짓는 게 너무 힘들다. 네. 허리도 아프고 네. 또 뭐 심하게 얘기하면 농업에 오래 종사하면 골병 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농사일 하시면서 반복되는 근육 운동을 하실 때 틈틈이 전신을 쓰는 근육 운동을 틈틈이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같이 이제 그림 하나 그려도 또 요새 같으면 이제 우리 지석영 선생님이 의과대학 만들어 달라고 올린 문부대신한테 올린 이 붓글씨를 1000자를 지금 제가 쓰는데 작은 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면 한참 쓰다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도 마찬가지. 같은 운동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면 또 일어나서 좀 풀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 검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거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제가 이제 국립암센터에 암 검진동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클 겁니다. 엄청난 큰 검진동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돈 내서 검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촘촘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른들께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나라에서 하는 게 어떨 때는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대장암 검진한다고 대변을 내라 그럴 때 요새 뭐 대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말라 이거. 예.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양성이 나오면 내시경도 무료로 해주고 예. 무료를 통해서 발견되면 일찍 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혈압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우리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특별히 딴 말씀보다는 정부의 보건소나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찾아서 또 본인이 잘 모르면 자녀들한테 야 내가 올해 빠진 거 뭐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렇죠. 해가지고 다 찾아서 하시라. 예. 자, 역시 그저 원장님 모시길 정말 오늘 잘했습니다. 이제 새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또 키워가실 텐데 새해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해가 이제 제가 사실 쥐띠인데 쥐의 해죠. 올해도 아프지 마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또 풍년 들고 어떤 그 병해충에 또 태풍 뭐 이런 피해 입지 마시고 아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것. 이 100세 인생을 사는 현대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재갑 원장님의 질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한마디로 금연하고 운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단순하지만 명쾌한 건강법으로 NBS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2020년 한 해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